방송에서 찍어준 주식이나 아파트를 샀더니 크게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거나 여러분 정신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무서운 최종 보스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그걸 먼저 시청한 다음에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을 산산조각 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특정 주식, 특정 부동산을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수백만 원씩 받고 개인 컨설팅을 해주거나 강의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본인이 1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1억 원을 날릴 수 있는 투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주식 리딩방이니 부동산 투기 원정대니 해서 사회적으로 참 시끄럽죠. 다 그런 사람들이 추종자들을 모아서 벌이는 일이에요. 예전에 저도 동학개미운동을 응원한다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였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부동산에 편중된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인버스, 즉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간도 참 크죠. 분명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닐 거고 누군가가 부추겼을 거예요. 온갖 괴짜 논리와 가문이설로 나를 따르라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초보 개미들이 겁도 없이 그런 상품들을 덜썩 투자하진 않았겠죠. 방송을 통해 선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몸에 빨대를 꼽아서 흡혈하는 무서운 흡혈귀 같은 존재예요. 위대한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시장의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가짜 도사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하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면서요. 만약 정확히 오르거나 내리는 자산을 알 수 있다면 자산 배분도 필요 없을 것이고, 분산 투자, 분할 매매가 세상에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빚까지 잔뜩 얻어서 몰빵 투자하면 대박이 날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죠.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실제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가짜 도사들도 보여주죠. 입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하는 거겠죠. 지들이 직접 매매 안 하고 여러분 부추겨서 돈 버는 거예요. 고수들에게 오를 종목 좀 찍어달라거나 주식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짜 도사들에게 물어보세요. 가르쳐 줄 테니 돈 내라고 할 겁니다. 그게 사기꾼과 고수들의 차이예요. 저는 대기업들 연차보고서 만드는 일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서 안에 실릴 사진 때문에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을 뵐 기회가 종종 있었죠. 한 번은 모 대기업 회장님이 메이크업 받다가 그 상황이 벌쯤해서 그런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심 쓰듯 귀한 정보도 좋습니다. 자기 회사 주식 사라고요. 30만 원까지 갈 거라고 하더군요. 당시 그 회사 주식이 크게 올라 2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회장님도 아주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제품 시황도 좋고 매출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회장님 스스로도 30만 원 이상은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오르나 싶더니 바로 꼬그라졌습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7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더군요. 기업의 주인도 자기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될지 절대 모릅니다. 하물며 외부 전문가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 헛웃음만 납니다. 방송에서 찍어준 주식이나 아파트를 샀더니 크게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확실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 오르거나 내릴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러니 맞을 때도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주식 방송이나 부동산 방송에서 찍어주는 게 더 잘 맞고 더 잘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중소형 주식이나 아파트를 추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아주 적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카페나 동호회 회원들이 달려들어 매수하면 급등하는 거예요. 경제방송에 나와서 추천이라도 하면 더 큰 시세를 내고요. 일종의 폭탄 돌리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잠시고요. 우르르 달려들 때는 급등하고 먼저 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금방 급락합니다. 그건 투기예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래를 만드는 사람일 겁니다. 작전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작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돈 버시라고 알려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매집해서 작전해 놓은 것들을 팔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이 팔고 나가려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때론 매수세가 강해서, 즉 홍보가 잘 돼서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으면 그들이 다 팔고 나간 후에도 한동안 더 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누군가 비싼 가격에 일부러 사주지 않는 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평생 투자만 업으로 삼고 그것만 공부한 펀드 매니저들도 펀드 수익률이 들쭉날쭉하죠. 이코노미스트의 시장 전망도 틀리기 일쑤고요. 애널리스트가 쓴 종목 보고서의 목표가가 얼마나 맞던가요? 전문가도 항상 틀리죠. 그런데 전문가 행세하는 비전문가들은 얼마나 맞을까요? 정말 그들이 제도권 전문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보다 낫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시간과 공이 다르니까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20%의 수익률만 꾸준히 기록해도 전설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을 이기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 마시라고 해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투자는 시장 수익률을 목표로 인덱스 펀드 같은 곳에 장기 투자하시고 자산 배분에 좀 더 신경 쓰시라고 합니다. 그게 큰 노력 들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시장 수익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일전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했을 때 지금 달러 사는 건 이미 늦었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악플들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이나 논리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같은 채널이나 같은 카페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 링크를 걸어서 공유했겠죠. 달러 내린다는 정신 나간 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득달처럼 달려와 악플을 달았을 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어떤 기분일지 참 궁금하네요. 달러 투자는 늦었다고 얘기한 제 영상은 조회수가 별로 없었지만 달러 폭등이니 운운하면서 달러 사라고 선동한 영상들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 씁쓸하죠. 아무튼 맨날 틀린 예측하고 잘못된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럴싸한 핑계를 늘 준비해 두고 있거든요. 아주 큰 변수가 생겼다고 떠들면서 회원들을 안심시키죠. 그러면서 또 궤변들을 늘어놓습니다. 마치 종말론자들이 지구 종말의 날을 이야기했다가 막상 틀리면 딴소리 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감복해서 신이 종말의 날을 좀 늦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화내고 떠날 듯도 한데 안 그래요. 순진하게 또 그 말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 사람이 가짜고 사기꾼이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다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삶도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구독자도 많고 잘 나가는 겁니다. 부동산 폭등, 폭락론 떠드는 사람, 제2의 IMF 운운하면서 달러 투자 권하는 사람, 아직 폭락은 시작도 안 됐다고 계속해서 인버스 투자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에휴,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할게요. 저도 입만 아파요. 달콤한 얘기 속삭여줘야 조회수도 오르고 구독자도 늘어나는데 이런 얘기는 저한테도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혹시 쓸데없는 영상들을 하루라도 안 보면 불안하고 초조한 분이 계시다면 당분간 영상을 좀 멀리 하시고
책을 보세요.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영상 속 이야기 들으면서 울고 웃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가족,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삶은 스마트폰 속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누군가의 얘기를 꼭 듣고 싶다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세요. 가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죠. 해당 투자사를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 구라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최상욱 애널이나 이광수 애널, 주식은 김일구 상무나 오건영 팀장 같은 분들이 제도권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하기 힘든 솔직한 얘기들이니 꽤 재미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책 출간을 앞두고 더 열심히 방송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애교죠. 책 정도는 사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언급한 분들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잘 안 봐서 지금 기억나는 분들이 이분들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꼭 제도권 분들 이야기만 같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 중 미국생활 101 채널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월천TV를 운영하는 분도 계세요. 이들은 아직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전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에서 투자일지도 작성하고 자신이 배우고 익히는 것들을 공유하는 분들이죠. 그러니 그분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얻고 무언가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에서 하는 이야기니 공감되는 부분도 참 많으실 거예요. 저는 행복한 부자가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더 많이가 아니라 얼마면 충분할까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야 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은 꼭 필요하지만 욕심이 과해지면 오히려 돈벌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늘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만 하게 되죠. 그게 진짜 노예가 되는 길이죠. 저도 돈 버는 일 좋아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투자해요. 다만 그걸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를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돈 좀 더 벌자고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굳이 투자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돈 벌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저에겐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도 제게는 큰 자산이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일입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을 혼자만 알고 있긴 아까운 생각에 방송을 시작했지만 책 읽는 시간이 자꾸 줄어서 걱정입니다.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도 좋아질 텐데 말이죠. 친구들은 돈도 있으면서 그냥 돈 주고 편집 맡기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갤러리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 전시장을 임대했거든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림 판매에서 임대료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웬걸 택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 한 점 안 사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억, 수십억 하는 부동산은 쉽게 사는 사람도 100만 원짜리 그림은 아까워서 못 사더라고요. 참 웃기죠.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드는데 그걸 감당하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에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2년 임대 기간이 끝나고 바로 접었습니다. 유튜브는 돈이 안 드니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돈 대신 시간이 너무 들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시간 방송 1시간 하는 것보다 편집 영상 15분짜리 올리는 게 10배는 더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1시간 떠들 내용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원고를 쓰고 지우길 반복합니다. 영상을 찍고 그걸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잘라내야 하고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처음에 영상 100개 정도 만들 때까지만 해보자고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100개가 됐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제 성격에 앞으로도 돈 되는 영상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헛소리 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괜히 배만 아플 것 같고 하니까 마음을 좀 비울까 합니다. 이제는 편집 영상에 목매지 않고 가끔 실시간 방송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랑 모니터도 하나 더 사고 마이크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에서도 재테크 이야기는 하겠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좀 더 할까 합니다. 특히 돈만 많은 부자 말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고민들에 관해서요. 뭐 거창한 주제보다는 여러분들 소소한 고민을 듣고 제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맘 편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또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필수고요. 점점 더 느끼는 거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 많은 돈보다는 풍요로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잊고 떠나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죠. 그러니 인생이란 여행을 마치고 나면 돈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대신 하늘나라에 가면 체크카드를 한 장씩 받을 겁니다. 그 카드에는 사는 동안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적립돼 있고요. 이 세상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려면 모은 데에만 집착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갖추고 나면 베푸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차차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실시간 방송을 켰는데 아무도 안 찾아주면 어쩌나 하는 거예요. 만약 첫 방송을 하게 되면 미리 공지 드릴 테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첫 방송만이라도 꼭 놀러와 주세요. 그럼 저도 용기를 얻을 겁니다. 아직도 카메라 앞에서 혼자 떠드는 게 어색하고 울렁증이 생겨요. 사람들 앞에서는 편하게 말 잘하는데 참 이상하죠. 차차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얼마 전 구독자분이 나레이션 연습 좀 이라는 댓글을 다셔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